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과제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과제는 데이터 시각화 과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과제에서는 잠시만요. 네. 네. 데이터 시각화 과제에서는 여기에 보면 그 웹사이트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웹사이트를 한번 가보게 되면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이라는 이 웹사이트에서 시각화 패키지 맵플롯 라이브러리 우리가 계속 쓸 텐데요. 이 맵플롯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데이터 시각화 관련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디버깅 관련해서도 오늘 여기에 주교재 있지 않습니까? 주교재에 우리가 분류 전에 있는 회기 분석의 데이터를 우리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는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보면 167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 정도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출석 인증 번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출석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여기 보죠. 데이터 사이언스의 플라팅에 관련돼서 어떤 플라팅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어떤 플라팅이 필요한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플라팅은 라인 플롯, 그 다음에 스캐터 플롯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컨투어 플롯이라는 것이 있고, 서피스 플롯이 있고, 바 차트가 있고요. 그 다음 히스토그램이 있고, 박스 플롯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2차원 3D 플롯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이런 2차원 1차원적인, 그러니까 2차원 평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플롯들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게 되면 라인 플롯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폰트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목을 다는 부분, 스타일을 지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선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림 범위라든지 이런 틱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레이블링 설정할 때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는지, 그리드라든지 여러 개의 선을 그릴 때, 겹쳐 그릴 때, 레이블링 할 때, 그 다음에 그림의 여러 가지로 두 가지 플러스를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오면 이런 예제들을 가져와서 뭐 콜앱에서 사용해도 되고, 주피터 노트북에서 사용해도 되고, 파이참을 이용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감을 달 때 뭐 하나하나의 소감을 그렇게 달아도 되지만 전체적인 소감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소감을 달아주기 바랍니다. 1차 과제가 오늘까지이고요. 여러분들 과제를 뭐 대부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일정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지식공학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보고, 그 다음에 주교재의 170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제너레이션 하는가를 우리가 디버깅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교재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왔다 갔다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교재 부분이 있는데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이라는 부분이 뭐 갑자기 우리가 머신러닝에 왜 나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주로 어떻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제너레이션 부분부터 한번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지도학습이라는 부분은 이제 한번 보면요. 여기서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이와 키입니다. 나이와 키. 자, 우리가요, 뭐, 나이와 키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뭐, 티네이저, 그 다음에 20살, 이 정도까지는 계속 키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나이가 많을수록 키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느 순간까지. 그리고 나이가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키도 적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이와 키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상관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모델링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모델링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의 직선으로 모델링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죠. 자, 그래서 나이와 키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뭐 10세에 그 다음에 11세 그 다음 뭐 이런 학생들에게 지금 키가 얼마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적어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획득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럼 획득한 다음에 이것을 분석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 분석하는 단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회귀라는 분석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이와 키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피터 노트북에서 소스를 여러분들이 한빛 미디어에서 소스 코드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소스 코드 중에서 2번, 3번, 4번, 지금 5번, 챕터 5번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챕터 5번에서 첫 번째 이 과정 중에 요 부분만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오면 여기에서 파이참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한번, 이 부분만, 데이터 제너레이션 부분만 한번 디버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어떻게 디버깅하는지 파이참을 이용해서 디버깅하는 그런 과정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뭘까라는 것을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참에서는 이 데이터 생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런을 시켜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값이 나오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값도 나와 있지 않다. 자, 그래서 어떤 값을 내가 하고 싶다. 자, 그럼 프린트라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이 프린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 t라는 게 있습니다. 네, t. 여기 있죠? t. 그래서 이 t가 우리가 프린트를 하면 좋겠다. t는 이제 타겟이라는 용어의 첫 번째 글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키와 나이와 키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나이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 키도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인공적으로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을 먼저 우리가 요 방법을 통해서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프린트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총
16개의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3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1개 해서 16개의 뭐가 나타나냐 하면 키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와 인공적으로 만든 나이가 있겠죠. X라는 나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나이도 한번 출력을 해보자. 그래서 프린트 해서 X. 그래서 X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네. 그리고 T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자. 그래서 런을 시켜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15살인 나이고 그 다음에 170cm 정도 좀 큰 편이겠죠. 나이가 15살이면 170cm 그 다음에 23살인 사람이 160 정도 조금 우리가 남녀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5살짜리는 129 그래서 나이와 뭐와 키와는 약간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살짜리가 170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자,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것이 바로 타겟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데이터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과 저 부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디버깅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을 막바로 도입하려고 하지만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데이터 제너레이션 부분만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하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거죠. 지식공학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머신러닝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우리가 검증하면서 보겠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빨간 점이 있습니다. 이 빨간 점은 뭐냐면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중단점이라고 합니다. 자, 중단점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여기 런에서 디버그라는 거 있죠? 디버그를 실행하면은 어떤 중단점에서 스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중단점이 없기 때문에 스탑을 하지 않고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15살, 170, 그 다음에 23살, 160cm, 5살은 129cm 이 정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서 스탑을 좀 하고 싶다라는 것은 이 정도에서 한번 스탑을 해보고 싶다. 자, 그래서 중단점을 하나 잡았죠? 네. 중단점 이후로부터는 특별히 중단점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디버그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그를 실행하면 어디에서 중단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일 디렉토리가 있고 여기에 코드가 있고요. 밑에 우리가 여러 가지 로그 창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디버그라고 되어 있죠. 네, 디버그 창이 있고요. 여기 보면 디버그가 있고 콘솔 두 개의 창이 또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 파이썬 콘솔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버그 창과 파이썬 콘솔 창 두 가지를 자주 사용할 텐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디버그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이 점에서 스탑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이렇게 난수 발생하는 부분 시드를 주면 난수가 이렇게 어떤 시드의 난수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1번 시드, 2번 시드, 3번 시드 이렇게 해서 시드마다 난수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 그죠? 네. 그 시드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 시드의 난수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난수가 벌써 되어 있고 랜덤 변수, 랜덤 수라는 거죠. 자, 임의수들이 이제 나타난다. 그런 의미고요. 자, x민은 뭐라고 했습니까? x축이라고 그러죠. 그죠? 나이와 키와의 상관관계는 뭘까? 이런 거죠. 그죠? 나이와 키와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 아직까지 우리가 회귀 분석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분석해 볼 필요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먼저 보고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여기에 있는 것이 나중에 다른 쪽으로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어의 평수와 매출의 상관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 X축은 평수예요. 그 다음에 매출의 관계는 어떨까요? 자, 이런 단순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평수가 넓으면 매출이 높아질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디자인,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 비용과 그 다음에 매출의 상관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평수가 높으면 매출도 높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인테리어도 좋으면 매출도 높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네. 그런데 평수와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이렇게 두 가지의 변수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매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회귀 분석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귀 분석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용된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매장을 가서 매장 평수와 매출 이런 것들 작성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적으로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X 부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이썬 콘솔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콘솔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봅니다. 자, 임포트해서 who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xmin 4살부터 그 다음에 30살까지의 키를 총 16명 정도 발생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x라는 것이 발생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스탑을 했는데 x라는 것이 바로 이런 형태로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15살, 23살, 5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다시 디버그를 가게 되면 자, 이 부분 여기 보면 xmax, xmin, xn 이런 형태로 다 되어 있죠. 네, 이 부분도 파이썬 콘솔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x, n 이렇게 해서 콘솔 그래서 콘솔 디버깅이라고 그러고요. 이쪽에서 디버그 하는 것을 UI 디버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두 가지 디버깅 기법을 보고 있는데 하나는 UI 디버깅 기법 네, 여기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콘솔이죠. 콘솔 디버깅 해서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분석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요. 이제 빨간 점에서 중단이 되었으니 지금 여기는 X값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처음 시간이니까 스탑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 보면 스텝 오버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쓰는 것이 스텝 인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텝 아웃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기능만 잘 사용하면 됩니다. 잘 사용하면 됩니다. 자, 스텝 오버라는 것은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맞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펑션 F8이죠. F8. 그죠? 네. 그 다음에 스텝 인투가 있습니다. 스텝 인투라는 것은 그 함수, API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으로.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아웃이라는 것은 그 뭐라고 했죠? 아까 펑션 인투죠. 스텝 인투죠. 한 단계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안쪽으로. 저 안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스텝 아웃.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스텝 인투와 스텝 아웃. 여기 쌍이죠? 그 다음에 스텝 오버는 이렇게 메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동등하게 넘어가는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는 펑션 F8을 눌러보겠습니다. 펑션 F8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파란 막대선이 X에 있다가 다음 단면 넘어가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X가 생겼죠. X. 네, X가 생겼습니다. 네. 자, 이 X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여기 보면 랜덤해서 RAND 함수. 이게 RAND가 뭐였죠? 야,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RAND, 랜덤 베리어블이죠. 자, 랜덤 베리어블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확률과 통계에서, 그죠? 예. 난수를 생성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정규 분포 상에서 발생시키는 방법. 하나는 어디에서? 예,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0과 1 사이에서 균등하게 나타나는 균등 분포. 예, 두 가지에서 난수를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는 RAND입니다. RAND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네, 이렇게 해서 네, 정규분포의 값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 볼 거는 아닙니다. 네, 지금 당장에 볼 거는 아니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콘솔 디버깅을 하는 거죠. 자, 콘솔 디버깅을 하게 되면 뭔가 값이 나오겠죠. 자,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0과 1 사이의 값이 뭔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규분포인가 아니면 균등분포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쫙 보면 여기서는 균등분포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정규분포는 RANDN이고 여기에서는 RAND 균등분포로 나타나는 균등분포는 뭐라 했죠?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0과 1 사이의 값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정규분포는 나중에 보겠지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68%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값이 없죠. 그러면서 이것은 정규분포가 아니고 균등분포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여기에다가 25를 곱하고 그 다음에 5를 더해서 x를 나타내는군요. 그렇죠? 자, 그래서 25를 곱해 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25를 곱하면 0.4에다가 25를 곱하는 그런 값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5를 더했습니다. 바이어스 하죠, 바이어스. 바이어스를 하는데 조금 높이는 거죠. 여기 있는 값들을 약간 더 높이는 것들이죠. 평균을 높이는 거죠. 5 정도를. 자, 이게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값들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23이 여기에서 25 그래서 왜 5를 더했는데 왜 12가 되느냐? 여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에 뭘 만듭니까? 랜덤 베리어블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네, 그거 여러분들 조심해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보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UI 디버깅으로 가서 UI 디버깅에서 X를 만들었죠. 다시 한번 스텝 오버를 합니다. 네, 스텝 오버를 합니다. 제가 2번 눌러가지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해서 잘못 눌렀다. 그러면은 스탑 시키면 되겠죠. 네, 스탑을 하게 되면 밑에 부분이 이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런에 가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한번 상세하게 보려는 거죠. 자, 여기 다시 왔죠. 네, 이게 바로 중단점의 역할이다 라는 것이고 펑션에서 F8 한 번만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나타났죠. 예, 이번에 값이 달라졌다는 거. 예, 그때마다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시 F8을 누르면 이번에는 170, 108, 그 다음에 0.2 이게 바로 어떤 구간 안에서 뭘 생성해라? 키를 생성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공식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죠. 그래서 t가 뭐죠? t를 하나 만들어내 보죠. 자, t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t는 뭐라고 그랬죠? 네, 예, 키. 그러니까 height라는 거죠, height. 자, 그 나이에 맞게끔. 자, 그 나이에 맞게끔 뭘 만들어내요? 예, 키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제너레이션에 나타나는데 그러면 내가 이것을 조금 더 상세히 보겠다. 그러면 X라는 것이 여기에 만들어졌죠. 자, X라는 것이 여기에 만들어졌고 예, 여기 콘솔 디버깅이라고 했죠.
그래서 x 값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콘솔 디버깅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퍼센테이지 뭐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네, 파라미터 값들을 이렇게 170에서 108 사이에 자 그러면 얘는 무엇일까요? 물어보면 파라미터의 값들 중에 마지막에 있는 그러니까 0.2이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콘솔 디버깅과 UI 디버깅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new watch variable 있죠.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new watch variable 하게 되면 이렇게 0.2라는 값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보면 이 값이 어떤 값이냐라고 하게 되면 new watch variable 하게 되면 이러한 값이 되겠군요. x에다가 뭘 곱하는 건가요? 0.2를 곱하는 거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np exponential 값을 취하는 거군요. 그래서 또 한 번 보면 np exponential 값을 여기다 취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하기를 하고요. 맞죠? 예, 이렇게 해서 베리어블을 계속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이 베리어블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끝까지 변수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줄, 이렇게 해서 한 줄 넘어가는 거죠. 한 줄 넘어가는 것.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키 값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세하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인공으로 제너레이션한 16명의 나이와 키와 연관된 그런 것을 이렇게 제너레이션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다음 단계는 뭘 할 것인가? 여기에 가보게 되면요.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해서 프린트 x, 프린트 뭐 해보고 다 해보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해서 교재에는 이걸 가져와서 뭘 하고 있냐면요. 여기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든 데이터가 있죠. 하나는 나이와 하나는 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피겨 부분이 여러분들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사용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xt 중요하다고 했죠. x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나이. t는 뭐라고 했습니까? 키. 자, 그게 옵션들이 막 들어가죠. O 마커라고 그랬죠. 네. 라인 스타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커 H 컬러 있죠. 블랙. 블랙. 어떤 컬러들이 들어간다 그랬죠? 레드, 블루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컬러는 컴프로 이렇게 해서 됐죠. 그 다음에 리미테이션 아까 말했죠. X의 리미테이션, Y의 리미테이션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 X 리미테이션이죠. X 미니가 뭡니까? 나이죠. 그 다음에 X 맥스는 어디죠? 30. 4살에서 30.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show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스탑을 하고요. 이제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4살에서 30살까지 맞습니까? 4살에서 30살까지 4살에 얘는 뭐 5살이겠죠? 네, 130 정도 센티미터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키의 분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되시죠? 이것이 바로 인공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첫 단계는 지도학습인데 이 지도학습에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데이터를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X축과 Y축.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만들어내냐 하면요. 이 점들의 최적화된 모델링을 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모델링 한다는 것은 이 점들을 하나로 대표하는 공식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식 하나가 어떤 공식이냐?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공식을 사용하느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죠. 쭉 내려가고 있죠. 이게 어떤 것들이 되어 있냐? 쭉 보면, 굉장히 조금, 이게 이게 뭘까요? 이것도 뭘까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평균 오차함수가 있고요. 이게 뭔가? 그 다음에 등고선 표할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제곱 오차의 기울기도 있고, 뭐, 구배법이 나오고요. 메인이 여기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반복 횟수가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선 표시를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선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머신러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함수들이, 지금 보면요. 여기에, 구배법, 학습률, 반복률,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제곱 오차. 오차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오차가 뭘까?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자, 요렇게 이제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에 나타나는 이런 메쉬 그리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메쉬 그리드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기 나타나 있죠. 그래서 미분의 개념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씩 이제 우리가 데노레이션 했으니까 조금 진행하고 또 이 부분 와서 이걸 보고 또 진행하고 이 부분 와서 또 이 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갈 거구나. 그래서 이게 미분이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차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데, 자, 왜 오차가 생길 것인가?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분류를 하고 있는데, 분류나, 그 다음에 지도학습, 이런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지도학습에서 왜 오차가 왜 발생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 인공지능의 방법은 지식공학이었다라는 것이죠. 지식공학에서 뭘로 넘어간다? 예, 기계학습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에 컴퓨터가 하는 일이 뭐였나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면 옛날에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은 누가 만들어냈다? 사람이 만들어냈다. 그것이 바로 지식공학의 첫 번째 태동이었다. 근데 이 규칙을 누가 만들어낸다? 이제 예, 아까 만들었죠. 이게 직선 하나 만들어냈죠. 그죠? 나이와 키가 있는데 그 직선 하나로 뭐가 됩니까? 모델링이 됩니다. 그 규칙 y equal ax 플러스 b인데 a와 b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울기와 절편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분포가 있으면 이 분포에 제일 맞는 직선이 어떤 직선일까요? 직선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직선은 기울기와 절편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와 절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양의 기울기냐, 음의 기울기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여기에서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그죠? 이 데이터 포인트에 맞는 직선을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무수히 많은 직선을 왜 그렇습니까? 기울기가 달라지고 절편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져요? 직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직선을 이렇게 발생시킬 수 있죠. 자, 그래서 뭘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 직선과 실제값이죠. 얘는 이제 요거는 실제값이고 이건 실제값이고 직선값. 자, 그 사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지식공학에서 정의를 했다는 거죠. 지식공학에서 정의를 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쭉쭉쭉 가져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그런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았었죠? 자연현상. 이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뛰어내릴 때, 자유낙하할 때, 그때의 지식공학적인 방법으로 하나 만들었다. 어떤 공식. 야, 참 됐죠? 1초 대의 속도, 2초 대의 속도, 그래서 4초 대의 속도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머신러닝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초대의 속도, 2초대의 속도, 3초대의 속도, 4초대의 속도, 5초대의 속도를 X축은 1초, 2초, 3초, Y축은 뭐죠? 속도. 그렇게 해서 머신러닝 데이터를 값을 가져가서 규칙을 만들어내겠죠. 예, 그게 바로 머신러닝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나타나겠죠. 루트 mg 나누기 cd 곱하기 탄젠트 하이퍼블릭. 맞죠? 갈로 열고. 자, 이것을 머신러닝이 뭘 하겠다?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머신러닝의 방법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머신러닝이 그 수학 공식을 우리에게 representation, 표현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값을 보고 맞구나 라는 것을 네, 좋구나, 잘했구나, 모델링을 잘했구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야, 너 어떻게 그 공식이 뭐냐 물어보면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머신러닝은.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걸 표현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수학자들은 이걸 풀어줬죠. 네, 루트 mg 나누기 cd 탄젠트 하이퍼블릭 이렇게 수학적으로 눈에는 보입니다. 근데 5초대의 속도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 계속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컴퓨터도 잘 돌아가진 않았고. 네. 그래서 이걸 전문가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문가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도 잘 풀고 답도 잘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지식공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답을 또 구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말자. 자, 조금 더 쉽게 한 방법이 있었죠. 지식공학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 했죠? 오일러 방법을 한다고 했죠. 수치 미분으로 풀었으니 근사치로 했죠. 근사로 했죠. 그래서 미분을 풀지 않았죠. 그렇다면 답을 구할 때도 문제를 정의할 때도 규칙을 만들 때도 근사를 했으니 답을 구할 때도 근사로 하자. 어프록시메이션 하자. 자, 그렇게 해서 지식공학에서 문제 규칙화, 답의 과정, 답을 구하는 과정, 우리가 그걸 루트 또는 솔루션 이런 거 이야기하죠. 이 과정도 뭐 했다? 답을 구하는 과정도 뭐 했다? 네, 근사화 시켰다라는 거죠. 우리는 답이 중요하죠. 답도 중요합니다. 5초일 때 속도. 야, 탄젠트 하이퍼블릭 갈려놓고 5초 이렇게 계산해 보십시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컴퓨터가 탄젠트 하이퍼블릭도 없는 상황에서, 함수 자체도 없는 상황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뭘 하자? 근사화하자. 규칙을 만들 때 근사화했으니 답을 만들 때도 근사화하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치 해석입니다.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이 어디 사용됐다? 이 알고리즘에서 뭐가 나왔다? 오픈법. 네, 답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오픈법. 이 오픈법이 어디 사용됐다? 수치 해석이 아까 경사방법 봤죠? 이렇게 나오죠? 네. 그 그래프를 봤죠? 네. 그 그래프의 원조입니다. 원조. 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단계를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를 적은 겁니다. 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문제가 하나 이제 데피니션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이제 데피니션.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 하면 이제 번지 점프를 하는데 척추 부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척추 부상은 아주 심각한 부상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을 해야 되죠. 자, 그 문제를 더 파악해 보니 1초, 2초, 3초, 4초 때에 척추 부상을 일으키는 사람은 4초일 때 속도가 36 이상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t가 4초일 때 맞죠?
36이라는 속도를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부상이 있으니까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번지점프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그 답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매스가 퀘스천이에요, 매스. 자, 그래서 이 매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 FM을 0으로 만드는 M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래서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되는데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 쉽게 풀자. 쉽게 푸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뭐죠? 그래프 그리는 방법입니다. 모눈 종이에다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공학에서 어떻게 접근했냐면 우리가 모눈 종이에다가 그래프를 그리자.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36을 지나는 그 매스를 우리가 찾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그래피컬 메소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아까 해 솔루션이라고 했죠. 그리고 솔루션, 루트 이런 것들이 이제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 다음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구하느냐? 증분법이라는 방법을 구합니다. 왜? 풀기가 힘드니까, 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자, 그런 방법들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오픈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구간법이라는 거고요. 구간법의 구간, 구간. 그래서 로우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가 있는 것이고,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가 이제 사라지는 것을 오픈법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인 것인가? 그래서 해를 구하는 방법에다가 근사치의 방법을 접근시킨 것. 이것이 바로 수치 해석적 방법이고, 이것이 머신러닝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던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콘솔에 이제 넘어가서 한번 작성을 해보죠.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있고 여기 있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조금 보면요. 여기에 보면 쭉 내려가죠. 네, 쭉 내려가서 쭉 더 내려가다 보면 예, 뭐 이렇게 쭉 구했죠. 예, VT 해서 루트 MG 나누기 CD 탄젠트 하이퍼. 자, 이게 어떤 현상을 모델링했다. 자, 모델링은 두 가지 방법을 했다. 첫 번째 방법은 미분 방정식, 하나의 방법은 수치 미분. 두 가지 방법을 했다. 수치 미분이 미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했다. 그래서 문제를 규칙화할 때도 예, 수치 미분을 사용했고 근사치, 그 다음에 답을 구할 때도 뭐 한다? 네, 근사치.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문제 풀 때도 근사치. 그 다음에 답을 구할 때도 근사치. 근사치. 자, 그래서 근사치는 항상 뭐가 있다? 에다가 있다. 네. 자, 됐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모델링 할 때 두 가지 모델링 했다 그랬죠? 하나는 미분 방정식, 하나는 밑에 보면 여기죠. 네, 수치 미분 두 가지 방법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걸 쓸까요? 네, 지금 좀 편리한 방법이 어느 걸까요? 여기 지금 다 보이죠? 보이고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5초대 속도는 4초까지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그래서 계산하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게 더 편리하다. 네, 이걸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지금. 네. 그렇지만 얘도 모델링 값이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M는 68이죠. 68kg. 맞죠? 그 다음에 CD는 0.25. 맞죠? 그 다음에 G는 9.8이었나요? 네, 9.8. 그 다음에 다 됐나요? 네. G, CD, M 다 됐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뭘 했냐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죠? 어떤 그래프를 그렸냐면 쭉 내려가서 이런 그래프들을 쭉 그렸죠.
해서 쭉 그래프를 그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리마인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죠. 예, 이 부분. 예, 이렇게 해서 쭉 가져왔죠. 벨로시티 네, t 여기서 t라는 것이 없었다 그랬죠. 네, t는 그래서 0에서 5초까지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 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벨로시티까지 구했다. 그래서 벨로시티까지 다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두 가지 방법 중에 정확한 값을 주는 근사값을 사용한다. 그죠? 요 방법을 사용한다. 됐죠? 자, 그러면 t가 4초일 때 t가 4,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보십시오. t가 4초일 때 m이 68kg인 사람이 t가 4초일 때 속도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여기 있죠. 33이죠. 아, 맞죠? 그게 0,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매스가 네, 잠시만요. 네, 매스가 68kg인 사람, 60, 그럼 예를 들어서 70kg인 사람이, 맞죠? 70kg인 사람이 t가 4초일 때. 자, 이것을 우리가 4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벨로시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벨로시티, 이렇게 해서, 벨로시티죠? 네, 벨로시티. 그래서 프린트 벨로시티 하면 33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스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매스. 그죠? 그래서 이 매스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 90을 한번 해보죠. 90kg 사람이 4초일 때 속도 얼마입니까? 34.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36을 지나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쭉쭉 해보는 방법밖에 없겠죠. 맞죠?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다? 그래피컬 메서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법을 첫 번째로 이렇게 해보는 방법.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를 해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여기 보면 또 코드를 한번 가져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mport 해서 쭉 가져왔죠? 이 부분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view 해서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테스트 1번. 자, 여기서 가져와서 쭉 봐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물어보면 G9.8, CD 0.25, T4, V는 36 맞죠? 자, 그래서 T가 4초 맞죠? 그래서 40에서 200. 네. 이건 뭘까요? 이제 M이 40에서 200까지 바뀐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지금 하나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포착하게 되면 기존에는 이 M이 68이었죠. 68이었고요. T가 어떻게 됐습니까? 0에서 4초까지 바뀐 그런 거였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다 보니까 뭐가 고정? T는 4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근데 T가 4를 지나는 매스를 우리가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40에서 200까지 이렇게 해서 리니어 스페이스에서 만드는 거죠. 아,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변수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ft에서 fm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fm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는 거죠. 자, 변수는 변하는 거죠? 변하는 것. 네. t가 0에서 4로 이제 아니고 딱 t가 4니까 t는 상수죠. 그 다음에 m은 뭡니까? 변수. 네. 처음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상수 변수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관심의 포인트가 바뀌는 것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로 해야 우리가 나중에 뭐 L안이 뭐 오차니 이렇게 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본 거를 자 보면 쭉 해서 여기까지 한번 플러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콘솔 플러스를 해보죠. 자, 피겨 1번인데 피겨 1번 이 부분도 지우고 이 부분도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fm이라는 값이 몇 개가 나올까요? 네, 이렇게 해서 fm 값이 나왔네요. 쭉 보면. 자, 이것은 m의 m 변수죠. m. 자, m은 몇 개가 나올까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사이즈인가요? 예, mp, 예, mp 예, 사이즈라는 함수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mp 사이즈. 그래서 m 하게 되면 100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 100개가 나왔느냐? 40에서 200 사이에 총 100개의 등간격에 뭘 만들어라? 매스를 만들어라. 아까 인공 데이터 만들었죠? 자, 연습은 우리가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인공 데이터 만들었죠? 키와 나이와 키 이렇게 만들었죠. 나이 16개, 키 16개 만들었죠. 이것을 우리가 또 만드는 겁니다. 매스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 만드십니까? 속도 만드는 거예요. 되십니까? 자, 이런 연습들을 우리가 초반기에 좀 해놓으면 나중에 성큼성큼 이렇게 점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고 자, 여기서 fm은 그대로 사용한 거죠. 모델링 값 된 거죠. 예, 그래서 두 개의 모델링인데 하나 두 개 중에서 정확한 모델링 값을 우리가 먼저 사용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피겨 있고 뭐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플러시죠. 네. x축은 뭐죠? x축은 뭐죠? 예, x축은 m. 네, 40에서 200까지. 40에서 200까지. 40에서 200까지. 매스죠. y축은 뭐죠? 40kg 사람이 t가 4초일 때, t는 상수라고 했죠. t가 4초일 때 속도이죠, 속도. 200일 때의 속도. 맞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냐?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네. 필요한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t가 4초일 때 36을 지나느냐, 안 지나느냐. 그 매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매스가 어느 건체에 있을까? 그래프를 봤을 때 대충 36을 지나는 부분이 요거죠. 요 지나니까 요렇게 그냥 내려보죠. 아, 140에서 160 사이에 있구나. 그렇게 우리 보통 사람의 그런 몸무게는 아니구나. 140에서 160 사이에 있는 사람 중에는 t가 4초일 때 36이라는 체감 속도를 넘기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는 것이 바로 뭡니까? 데이터 시각화 방법이고 그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피컬 메서드다. 그래프 방법이다. 눈으로 보고 뭐한다? 답을 구하는 것이죠. 자, 눈으로 보니까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140에서 160 사이에. 정확하게 우리는 어딘지 모릅니다. 140과 160 사이에. 그래도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범위에 있구나. 어느 범위에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피컬 메서드는 어떤 메서드? 우리가 그래프가 있을 때 그래프에 해석을 할 때 FM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FM이라는 것을 0으로 만드는 또는 36을 만드는 그 M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글자로 한번 적어보면 바로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런 방법이죠. 네, 여기서 네, 여기 이제 데이터 시각화 이야기하는 방법이고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타나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쭉 나타나 있고 여기 보면 네, 요거죠. 이 방법 여기서 쭉 여기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공유를 한번 하면서 화이트보드를 한번 사용해서 지금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기에서 약간 해서 여기 V죠. V는 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렵지만 MG 해서 나누기 CD 네, 이렇게 해서 탄젠트 하이퍼블릭
뒤에 뭔가 또 있죠. 이것이 바로 뭐죠? 36이 되는 뭘 찾아야 돼? 네, 뭘 찾아야 되나요? 여기 보면 그리기, 네, 이 부분이죠. 네, 텍스트, 네, 뭘 찾아야 돼요? 여기, 죄송합니다. 그리기, 요거요. 네, 네, M을 찾아야 됩니다. M. 자, 이 부분이 쉽지 않다는 거죠. 루트 M이 있고, 그 다음에 탄젠트 하이퍼 안에 또 M이 있죠. 여기 M이 있습니다. 여기 M. 매스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누가 풀 수 있느냐? 전문가가 풀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컴퓨터가 이제 나중에 풀 텐데, 이제 나중에 풀 텐데, 우리가 이제, 뭐죠? 근사치로 푸는 방법을 지금 여러분 첫 번째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래프는 그릴 수 있죠. 네. 그래프는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140에서 160 사이에 M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근사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식공학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되시죠? 자,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세밀하게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방법은 이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아주 쉽다. 그래프만 그리면 되거든요. 네, 그래프만 그리면 계략적인 위치가 파악되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인사이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이트. 다른, 조금 더, 다음 방법은 증분법이거든요. 증분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구간이 있다는 거죠. 구간. 네, 구간. 자, 이전에도 구간이 있습니다. 어떤 구간이 있었습니까? 40에서 200이라는. 우리가 구간을 40에서 그러니까 90만 잡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프가 140, 그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겠죠?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면, 40에서 한 100 정도만 잡아도요, 36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맞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가 구간법에 있어서 최대의 고민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로컬 옵티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 그리고 글로벌 미니멈, 글로벌 맥시멈 이런 값들이 있죠. 자, 그래서 곡선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선 얘가 미니멈이지만 다른 글로벌로 가면 더 밑에 내려가는 값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머신러닝에서 아주 어렵게 찾아내야 되는 그러한 해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머신러닝 학자들이 계속 개발하고 있는 당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구간법이고 이 구간법은 40에서 100 사이에는 뭐가 없다? 뭐가 없어요? 네, 36을 지나는 매스가 없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요. FM에다가 뭘 빼요? 36을 빼버립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우측은 자, FM 있었죠? 자, 방금 전에 우리가 FM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네. 여기 있었죠? FM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네. 여기 FM 있죠? 네. 얘가 36을 지나나 안 지나냐 이걸 보고 있었죠? 네. 이 값은 어디서까지 나타났다 그랬죠? 네. 이 값은 자세히 보면 30에서 37까지 바뀌네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값들이 여기 보면 FM이었죠. FM. 자, FM에 자, max라는 함수가 있을 거죠. max라는 값일 것이죠. 그럼 36이 나타나. 오, 36 넘죠? 그 다음에 또한 min 값이 있을 거죠. FM에. 자, 그럼 30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파악돼야 되냐면 FM에다가 뭘 빼주냐면 36을 한번 빼주고 자, 이 값은 뭐가 나타나냐면 자, 이제 보면 이 값을 우리가 MP에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min 값을 보고 그 min 값 중에 FM에서 뭘 뺐죠? 36을 뺀 값을 보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5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한번 보면 FM의 첫 번째 값은 뭐냐 하면 30이라는 거죠. 30. 30이라는 말은 뭐냐면 몸무게 40kg인 사람이 t가 4초일 때의 체감 속도입니다. 여기에다가 뭘 빼줘요? 36을 빼주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5.98이 되는 거죠. 되십니까? 자, 그리고 FM의 99번 36점 얼마죠? 여기에다가 뭘 빼줘? 36을 뺀 값. 이 값이 바로 0.86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값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 0.86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 FM1이 만들어지고 FM1은 여기에다가 어디서부터 30에서 36 사이의 값에서 뭘 빼줘요? 36을 빼주는 값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되냐면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 값으로 바뀝니다. 되시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값으로 바뀝니다.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값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FM1이라고 구하고 자, 그러면은 FM1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FM1이라는 값이 0을 지나갈 때, 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 이게 연속이라는 거는 얘가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그 다음에 0을 지나서 플러스 0.01, 그 다음에 0.1 이렇게 지나는 거죠? 0을 지나는 거는 0을. 맞죠? 이 0을 지나는 m 값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해석을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치 해석이라고 그러고요. 수치 해석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점핑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겨를 그려보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피겨 2번은 여기다. 자, 피겨 1번과 피겨 2번은 곡선의 모양은 동일하지만 뭐가 달라요? 여기 40과 200은 동일하죠? 네, 동일하고 40과 200 동일하죠? 동일한데 y값이 달라졌죠? 여기 y값에서 뭘 빼줘요? 36을 빼주면 이 값이 되는 겁니다. 37에서 36 빼면 1, 36에서 36을 빼면 0. 자, 우리는 뭘 구하는 거죠? 40에서 200 저 그래프에서 매스 중에서 36을 지나는 매스를 찾는 거죠. 자,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fx라는 것을 해서 이 fx라는 그래프가 있고 그죠? 이제 이렇게 딱 내려간 거죠. 이렇게 평균 이동한 거죠. 36만큼 밑으로 내려온 거죠. 여기에서 36만큼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 fx가 0이 되는 0이죠. 이게 0이죠. 0이 되는 뭘 찾아요? 140과 120 사이에 뭘 찾아요? 매스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fx 또는 fm 이꼴 0을 만드는 m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간법이고요. 이 구간법은 아까 구간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40에서 100 사이에 이렇게 40에서 100 사이에 뭘 만든다? 구간을 만들어 놓고 그래프를 그리고 0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파악하면 그래프에서 파악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0을 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36을 지나지 않습니다. 36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에서 100 사이에는 0을 지나는 또는 36을 지나는 매스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게냐? 이제 구간법이 되고요. 이 구간법에서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의 규칙이 발생된다. 어떤 규칙이 발생되느냐?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를 정해야 되는데 로어 바운드에서의 f 값은 마이너스 값이고 어퍼 바운드에서의 f 값은 플러스 값이어야 한다.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루트가 존재한다. 되십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그 해석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시간에는 이런 구간법을 이제 이야기한 거고요. 이 구간법에서 뭐가 이제 오픈법으로 가게 되는데, 오픈법은 뭐냐면 이제 구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구간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은 구간에 대한 제약사항이 없어진다는 거죠. 40에서 200. 자, 딱 있어야 된다는 거죠. 40에서 200. 그러다 이제 오픈법으로 간다면 40에서 시작해도 되고 0에서 시작해도 되고 200에서 시작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머신러닝 기법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법들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관시켜서 보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답을 구할 때도 근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이다. 수치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칙을 구할 때도 근사, 답을 구할 때도 근사. 그래서 답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지금 뭘 구했냐면요. 여기에서 쭉 내려가서 이런 5개, 6개 정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답을 구할 때의 전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그 정리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여러분들 요 코드가 하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코드는 한번 쭉 보면 그 내가 그렇게 쭉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처음 시간이니까 하나 해서 test2 이렇게 해서 사인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면 곡선이죠. 곡선인데 어느 구간까지는 직선으로 대체해도 답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사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대한 것이죠. 근사를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x 값이 여기서 나타나죠. 자, 그러면 그다음 사인 그래프 값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에러가 나타나죠. 자, 이 에러라는 것은 뭐냐? 실제 여기 보면 x랑 그 다음에 여기 뭐죠? x가 뭐죠? 모델링 값이죠. 모델링 값이라는 것과 이건 무슨 값입니까? 참값이죠. 참값. 모델링 값과 참값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오차값을 계산할 될 텐데 이 오차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값과 모델링 값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난 것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런을 이제 하게 되면 지금 테스트 2번이죠. 자, 2번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여기 x죠. x라는 것은 모델링 값이고요. 이건 뭡니까? 실제 값입니다. 실제 사인 값입니다. 0.009, 0.01이죠. 그 100분율 나타나면 거의 오차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쓰면 0.0이죠. 예, 모델링 값입니다. x, 내가 그냥 x 한다는 거죠. x 모델링 값이고 실제 값은 뭐야? 0.019 사인의 0.019 실제 값입니다. 자, 그 차이 값은 어때? 0.01 퍼센테이지 아주 작습니다. 자, 그래서 0.1도까지는 0.1도까지 아주 뭐 그렇게 크진 않죠. 0.1도까지는 사인 그래프는 직선으로 대체된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느 순간까지 오차가 허용되면 0.2도, 0.3도, 뭐 1도, 2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식공학에서 발견한 법칙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과 함께 근사와 전략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를 구할 때도 답을 구할 때도 근사값을 구한다. 네, 근사치의 항문을 구한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이번 시간에 같이 보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뭐다? 눈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난 다음에 눈으로 해를 구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래피컬 메서드고 다음 시간에는 증분법에 대해서 구간법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문가 시스템에서 답을 구할 때도
전문가에서 네, 모델링 값 이제 근사치의 학문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고요.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분류 또는 뭐 이렇게 성형, 회귀 이런 부분들을 또 가져와서 그 다음 단계를 하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연관되었다 하면서 또 진행하고 그게 이제 다 완벽하게 되면 이제 5장부터 쭉 6장이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6장 이렇게 분류 이런 부분들에 가야 더 이제 머신러닝이 되기 때문에 5장하고 이런 것들 1, 2, 3, 4, 5장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답도 근사치로 구한다. 문제 규칙을 근사치로 구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구하지만 답도 근사치로 구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간법 하면서 또 음식연에 관련된 부분을 가져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날씨가 더워져서 예, 지금 네, 이 연구실 안에도 조금 덥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